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은퇴. 참 좋은 말이죠?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이제 좀 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. 그런데 말입니다, 여러분. 이 좋은 은퇴 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?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은 행동들이 우리의 편안한 노후를 망칠 수도 있답니다. 오늘은 은퇴 후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7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니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? 특히 마지막 7번째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은퇴 후 인생을 더 풍요롭고 보람있게 보내시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. 자, 첫 번째입니다. 미루지 마세요. 몸이 건강할 때, 시간이 있을 때, 돈이 좀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은 바로바로 하셔야 합니다.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?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. 망설이다 보면 소중한 순간들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. 나중에 아파서 누워 계실 때, 그때 그거 해볼 걸, 그 꿈 이뤄볼 걸, 그 즐거움 느껴볼 걸 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. 예전에 저희 동네에 사시던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그분은 평생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셨대요. 제주도였습니다. 그런데 항상 나중에 가지 뭐 시간 많은데 하시면서 미루고 미루셨답니다.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. 그때는 이미 그 꿈을 이룰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.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?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겁니다. 안 그러면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맛있는 음식 먹고 싶으시면 오늘 가서 드세요. 좋은 옷 있으면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장롱에 넣어두지 마시고 지금 입으세요. 인생의 길이는 몇 년을 사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알차게 사느냐로 정해집니다.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꿈이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움직이세요. 그러면 매일매일이 귀중한 하루가 될 겁니다. 두 번째, 고집 부리지 마세요. 고집을 부리면 자기만 힘들어집니다.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. 나이 들면 성격 못 바꾼다고들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보다 유연하게 사는 게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는 비결입니다. 예전에 우리 동네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분은 평생 남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화를 잘 안 내시는 걸로 유명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공무원으로 안정되게 일하던 아들이 갑자기 식당을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. 동네 사람들은 다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위험해 하면서 말렸대요. 할아버지도 처음엔 좀 걱정되셨죠. 그런데 무작정 반대하지 않으시고 아들 말을 차근차근 들어보셨대요. 그러고 나서 알았다. 네가 정말 하고 싶으면 해봐라. 그런데 안 되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하고 말씀하셨답니다. 그 너그러운 모습 덕분에 부자 사이가 더 좋아졌고 아들은 새 일에서 잘 되었습니다. 가족의 중요한 일들,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느 학교 갈지, 무슨 일 할지, 누구랑 결혼할지 같은 거 말입니다. 이런 일에서 여러분 역할은 방향을 알려주는 거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. 진심 어린 조언은 중요하지만 한두 번만 하세요. 결국은 본인이 정해야 할 일입니다. 너무 간섭하면 오히려 안 좋아집니다. 그리고 일상의 작은 일들, 오늘 저녁 뭐 먹을까, 주말에 어디 갈까 같은 거는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주세요. 작은 즐거움을 굳은 고집 때문에 망치면 아깝잖아요. 정말 중요하고 자기 앞날을 크게 바꾸는 일에만 자기 생각을 확실히 가지시면 됩니다. 유연하다는 건 결코 여러분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더 친근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. 세 번째, 옛날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. 나이 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. 옛날 좋았던 때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. 처음엔 와,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재미있게 듣는데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지겹고 매력도 없어집니다. 예전에 우리 동네에 젊었을 때 유명한 운동선수였다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. 처음엔 그분 이야기를 듣고 다들 감동하고 존경했습니다. 그런데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니까 사람들이 점점 피하기 시작했어요. 할아버지는 옛 추억에만 빠져서 지금 이 순간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 맺을 기회를 놓치고 계셨던 겁니다. 나이 든 분들 중에는 옛날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젊었을 때 잘났던 얘기를 같은 사람한테 10번 하면
그중 7, 8번은 똑같은 이야기인 경우가 흔합니다. 이건 듣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같은 굴레에서 못 벗어나 괴롭습니다.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자꾸 옛날 얘기만 꺼낸다는 걸 알아차리시면 일부러라도 고쳐보세요. 지나간 일만 늘어놓지 말고 지금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세요. 새로운 경험을 나누거나 새 취미를 찾거나 아니면 그냥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대화가 훨씬 풍성해집니다. 아름다운 추억은 소중한 재산입니다. 하지만 그게 자기나 주변 사람들한테 짐이 되면 본말전도 아닙니까? 중요한 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. 거기에 눈을 돌리면 새 추억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. 지금을 즐기면 다음 세대와 연결고리도 유지되고 더 뜻깊은 관계를 키울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잔소리하지 마세요. 세상 일은 자기가 좋든 싫든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납니다. 아무리 걱정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도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. 설령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라도 상대방한테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. 예전에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. 젊었을 때 그분은 아이가 아침밥을 안 먹는다거나 남편이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는다거나 하는 작은 일로 잔소리를 많이 하셨답니다. 그런데 아무리 반복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이 자기를 피하기 시작했대요.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걸 보고 혹시 내 잔소리 때문에 집 분위기가 답답해진 게 아닐까 하고 반성하셨답니다. 그 뒤로 잔소리를 줄이고 부드럽게 대하려고 애쓰셨더니 몇 달 만에 가족 관계가 전보다 훨씬 가깝고 따뜻해졌다고 합니다. 남편이나 자식, 손주들한테는 오랫동안 정성껏 보살펴왔으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.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 바뀌면 잔소리를 더 해봤자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커녕 관계만 나빠질 수 있습니다.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건 듣는 사람한테도 고통일 뿐입니다. 정 참을 수 없는 게 있으면 한 번만 아니면 2번까지만 가볍게 주의하고 그 다음엔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. 계속 말하기만 하면 상대를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망칠 위험까지 있습니다. 어릴 적 부모님한테 이것도 다 사랑이야 하는 말 들으면서 잔소리에 질렸던 기억이 있으시죠? 똑같은 소리 들을 때마다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었잖아요.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할 때는 상대를 생각하면서 말을 고르고 귀 기울여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세요. 온화함과 배려로 전하는 말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기 쉬워집니다. 때로는 가만히 다정하게 웃어주는 게 무엇보다 상대를 힘나게 하는 최고의 메시지가 됩니다. 5번째, 원망하지 마세요. 자기 이야기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우지 마세요. 인생은 원래 완벽하지 않습니다. 이 세상이 완전히 공평했던 적도 없고요.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럼 공평은 어디 있어? 하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. 옛날에 어떤 남자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분은 항상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원망만 하셨대요.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, 제대로 공부 못한 것, 이런 불만을 늘 입에 달고 사셨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보다 더 힘든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엄청 행복해 보이고 활기차게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아? 하고 물었더니 친구가 이렇게 답했답니다. 없는 것 한탄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걸 소중히 여기면서 더 나은 일에 힘쓰려고 해. 그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서 그분은 자기 인생을 다시 보고 변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. 사람 인생은 어디서 태어났던 대부분 자기 선택과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. 출발점은 못 바꿔도 그 뒤를 어떻게 갈지는 자기 몫입니다. 원망만 계속하면 마음만 무거워지고 귀중한 시간과 힘을 인생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쓰지 못합니다. 지나간 일은 이미 바꿀 수 없습니다. 원망해봤자 지금의 기쁨이나 행복에서 멀어질 뿐입니다. 대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, 나아질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. 매일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그때마다 더 잘 살자, 더 사랑하자, 좋은 기운을 주변에 퍼뜨리자 하고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.
원망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남도 자기도 빛나게 합니다.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불만이 아닌 희망과 격려의 원천으로 바꿔보세요. 6번째, 후회하지 마세요. 아무리 큰 잘못을 과거에 저질렀어도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. 후회는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과 같아서 아무 쓸모도 없이 그냥 여러분만 지치게 만듭니다. 한 번은 65살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분은 젊었을 때 공부를 그만두고 일찍 결혼한 걸 계속 후회하셨대요. 더 열심히 했으면 다른 인생이 있었을 텐데 하면서 오랫동안 자기를 탓하셨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는 걸 보고 나는 과거를 다시 할 수 없지만 손주 미래에 도움은 줄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답니다. 그 뒤로 손주 공부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쪽으로 행동을 바꿨더니 전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보람을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. 인생에는 어차피 어려움과 시련이 따라다닙니다. 거기에 더해 과거 실수를 후회하기만 하면 언제까지고 앞으로 못 갑니다. 후회에 사로잡히는 대신 과거 실수에서 배운 걸 밑거름 삼아 다음에 살리면 됩니다. 지금이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. 특히 60 넘으면 하루하루가 더 귀한 시간으로 느껴집니다. 바꿀 수 없는 과거의 마음 쓰기보다 맛있는 밥, 고요한 아침,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무심한 한때를 마음껏 즐기세요. 과거는 못 바꾸지만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 정할 수 있습니다. 후회라는 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인생을 더 깊이 맛볼 수 있습니다. 매일을 새 마음으로 맞이하세요. 7번째, 욕심내지 마세요. 왜 나이 든 사람은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좋을까요? 젊었을 때처럼 체력이나 정신력, 열정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젊었을 때와 똑같은 감각으로 뭐든 손에 넣고 싶다,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고 쫓아다니면 그 집착 때문에 쓸데없는 피로와 스트레스만 쌓입니다. 우선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. 앞으로 편하게 살 만큼 돈이 있다면 그 이상을 욕심내는 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? 물질 욕심에 휘둘리면 마음의 평화, 소소한 기쁨,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 같은 진짜 정신적인 풍요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. 또 남과 비교해서 나도 같은 걸 갖고 싶다는 함정에도 조심하세요.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이나 최신 스마트폰 같은 거. 마음속으로 진짜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웃이 갖고 있다고 해서 손에 넣는다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질까요? 의문입니다.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, 자기한테 진심으로 기쁜 게 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.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자기를 불필요한 부담에서 해방시켜서 더 가볍게 사는 선택입니다. 소박한 살림과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날마다를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. 변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. 새날은 언제나 새 출발을 하는 기회입니다.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팔로우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 생활에 도움되고 마음을 북돋는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